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일반특검법 등 상특검 공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니네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공직 경험으로 체득한 한 대행의 배짱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제 탄핵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진작부터 나는 탄핵이 두렵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법과 원칙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금 때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한 대행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평가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대행은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해법을 마련해오기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추구해온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카운터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부 전원을 내란범으로 몰아넣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빌미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그런 계산을 해왔는데 한덕수 대행에 의해서 당분간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3명의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9명 체제의 완전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지금 뻐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또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수적 우위를 믿고 밀어붙이지만 말고 여당과 타협해서 제대로 된 안건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특히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특검법을 절대로 공포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니네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방안 도출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법과 원칙에 민주당이 옴짝도 알아갈 수 없게 됐는데 탄핵으로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곱게 보아줄 수 있을까요? 이미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 대통령까지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아예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정부에 떠넘겨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획책하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바로 내란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한덕수 대행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박찬대는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민주당이 지금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도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총리 자격으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경우 당장 효력 문제에서부터 논란이 불가피해지는데 혼란상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한대행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승계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한대행의 역할에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를 몇 겹으로 에워싼 한대행의 격려화환을 봐도 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한덕수 대행을 믿고 신뢰한다. 우리는 한대행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전날 필립 골드버거 주한미국 대사 역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아마 계속 궁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더해질 경우 분명히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자기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좌파 선동 세력은 물론이고 남태령 트랙트 시위에서 잘 드러났듯이 친북, 종북 세력과도 손잡고 정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